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서울 한복판 강서구 화곡동 신축급 건물로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6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1억대 수준으로 건물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서울에서 정말 흔치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도보 6분 거리. 지하철이 코앞이고 생활권과 상권이 완벽하게 겹치는 자리. 전세와 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물건은 조금 다릅니다. 감정가는 23억이 넘지만 지금 최저 입찰가가 14억 9천만 원대. 게다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만 합쳐도 13억 2,500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으로 낙찰가 대부분이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내 건물을 사는 구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진짜 실전에서 통하는 레버리지 구조의 핵심 사례입니다. 자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투자에서 뒤처집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경매 물건만을 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권리 분석부터 수익 구조까지 모든 계산을 실전 기준으로 해석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물건이 마음에 드시거나 비슷한 구조의 숨은 물건을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통화로 도와드리고 원하신다면 실제 입찰 구조까지 함께 짜드립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물건 정보, 입찰가 산정표, 세입자 분석, 엑셀 그리고 전화상담 우선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멤버십 비용은 단 9,900원입니다. 여러분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2-21번지 사건번호 2024타경 135,072 물건의 진짜 가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35,070번입니다. 여러분 경매장에 가보면 간혹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헛걸음하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이 사건 번호 꼭 메모해서 가지고 경매 입찰서에 실수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32-21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의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지하 1층은 다중주택으로 사실로 현재 이용 중이며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2층에서 3층은 다중주택으로 각 5실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은 1실과 공동취사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층 옥탑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된 신축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은 168.62으로 약 51.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00.37으로 약 121.32평입니다. 구조와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감정가는 23억 3,330만 2,620원이지만 이외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약 64%인 14억 9,331만 4천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933만 1,400원입니다. 반드시 이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돈을 입찰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낙찰되어도 취소됩니다. 편안하게 현금보다는 수표로 바꾸셔서 봉투에 넣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는 이 물건의 주변 환경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주변 모두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주택과 신축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젊은 세입자부터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수요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까치산역과 화곡역 사이의 중심 생활권은 주거와 상권이 공존하면서도 토지 이용 효율이 높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구역으로 꼽힙니다. 이번 물건은 까치산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 메인 상권과 주거지역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는 편의점, 병원, 카페, 음식점이 몰려 있고 주변에는 약국, 학원,
미용실, 소형 카페가 빽빽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장점은 생활 인프라가 도보 생활권 안에 전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학원, 식사, 쇼핑 올-인원 생활권이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까치산역에서 2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합정, 홍대, 강남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고 공항대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이면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 입지, 유동인구 올 퍼펙트. 이제 건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10월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조 신축급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인조석 마감으로 깔끔하고 일부는 징크 판넬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옆 건물은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주변 병원과 학원 상권과 시너지가 높은 구조입니다. 1층 도로 전면이 넓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모두 뛰어나 공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 4세대, 2층부터 3층까지는 5세대, 5층 1세대로 모두 15세대와 1층 근생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세대는 모두 16세대로 확인됩니다. 옥탑에는 공용 취사장과 곁으로 보기에 1세대가 더 입주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구조는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각 세대는 원룸 형태로 보안문과 CCTV가 갖춰져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주차장은 소규모로 23대 주차가 가능하지만 입지 특성상 세입자 대부분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요는 크지 않습니다. 입구 전면부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상가 접근성도 좋고 물류 차량의 짧은 정차도 가능합니다. 전체 연면적은 412.692, 토지 면적은 168.615, 건폐율 59.64%, 용적률 182.58%입니다. 서울 시내의 소형 신축 다가구 건물로서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건물 상태는 양호, 외벽 변색이나 크랙 없이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상 4층 구조지만 옥탑층 일부가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추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에는 실질적인 연면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불법 건축물 해소 방안에서 연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까치산역 상권의 끝자락이자 주거지의 시작점에 위치한 입지, 밸런스형 수익 건물입니다. 교통, 상권, 생활인프라, 임대 수요가 모두 원활한 지역으로 이런 물건은 낙찰받는 순간부터 월세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의 팁, 불법 건축물 대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21년 2월 18일자로 위반 건축물 표기 4층, 옥탑층 무단 증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만 보고 겁을 내시는데요. 실제로는 해소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물 역시 구조적으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량철골조의 옥탑 증축 형태로 보입니다. 즉, 법적 절차만 밟으면 양성화적 법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해소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철거 및 원상복구 방식과 둘째, 양성화적 법화 신청 방식. 먼저 원상복구 방식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위반 사유가 옥탑층 무단 증축으로만 표기된 경우 옥탑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면 바로 위반 건축물 해제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현장 정리 후 옥탑 구조물 철거 비용 약 150만 200만 원 내외. 2. 철거 전후 사진 촬영. 3. 강서구청 건축과에 위반 건축물 해제 신청서 제출. 4. 현장 확인 후 약 2주 내 해제 완료. 이 과정을 마치면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위반 건축물 문구가 말소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전에서는 몸을 좀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옥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걸 양성화 또는 적법화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는 2025년 10월 1일자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시적 양성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옥탑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용적률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182.58%, 일반적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한도인 2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양성화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 사무소 의뢰도면 작성 및 구조확인서 발급. 2. 강서구청 건축과의 양성화 신청 접수. 3. 구청의 현장 확인 및 검토 약 34주 소요. 4. 조건 충족 시 위반 건축물 표기 해제 및 정식 등재. 비용은 건축사 수수료 약 100만 원 내외 추가 서류 비용까지 포함해도 총 150만 원 안쪽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 형님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거보다는 양성화 절차를 통해 합법화시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옥탑 일실이 추가되면 월세 40만 원, 50만 원 수준의 수익이 생깁니다. 2. 양성화 후 건물 전체가 정상 건축물로 복원되면 매각 시 평가가 더 높게 잡힙니다. 3. 향후 대출이나 매매 시에도 감정가 하락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즉 150만 원 써서 5천만 원 가치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혹시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건축과 위반 건축물 담당 연결 부탁드립니다. 화곡동 332-21번지 건물인데요. 옥탑층과 4층 무단 증축 관련 해제나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 담당자 전화번호와 문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업무에 수월할 겁니다. 또한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니 현장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화곡동 332-21 건물의 위반 건축물 사유는 옥탑층 및 4층 일부 무단 증축으로 구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용적률 182.58%로 양성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소 방법은 철거 후 원상복구 즉시 해제 가능, 약 2주 건축사 의뢰 통한 양성화 34주 비용 약 150만 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양성화 절차를 선택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표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과 방어 매각과 상승 법적 안정성 확보의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곡동 경매물건의 핵심은 바로 권리 구조의 완벽한 안전성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24일에 설정된 주 SH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2억 7,200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권리의 기준점이자 말소의 출발선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붙은 모든 권리 가압류, 압류, 임차권 등은 낙찰과 동시에 법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근저당과 이후 권리 흐름. 이 건물의 권리 변동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11 24주 SH자산관리대부 근저당 설정 12억 7,200만 원 말소기준권리, 즉 모든 소멸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2. 2024.09 육신진신용협동조합 임의경매 개시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 시 자동 소멸됩니다. 3. 2024.09 24주 KB국민카드 가압류 1천여만 원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어 소멸됩니다. 4. 2024.10 17 이후 총 12명의 임차권 설정 전입일과 확정일 모두 2023만 2024년 이후로 모두 대항력 없음. 5. 2025.01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압류 등 공적 채권 공공기관이라도 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소멸됩니다. 즉 모든 권리가 기준권리 이후에 붙어 있어 낙찰자 인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구조입니다. 임차인 대항력 검토.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세입자는 총 11명, 보증금 총액은 약 13억 2,500만 원, 월세는 227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입일과 확정일을 하나씩 보면 모두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말소기준일인 2020년 11월 24일 이후 입주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즉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상위 근저당 채권액 12억 7,200만 원의 밀려배당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전액 소멸,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의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등기부는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결론.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하나로 모든 권리가 정리되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어떤 채권도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으며 임차인 보증금 역시 단 한 푼도 인수되지 않습니다. 법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은 수익성, 안정성, 안심성을 모두 갖춘 서울권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안전형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은 이 모든 것은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종종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절대 맹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입찰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입찰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등록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 최저입찰가 14억 9,331만 4천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출은 최대 40%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은행이 내주는 대출금은 5억 9,700만 원 정도, 나머지 금액은 내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14억 9,300만 원에서 은행 대출 5억 9,700만 원을 빼면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8억 9,600만 원. 여기에 세금과 각종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가장 먼저 취득세 4.6%. 이게 6,8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의 10%, 즉 687만 원. 등록면허세는 0.8%, 약 1,194만 원. 법무사 비용은 평균 100만 원, 인지세와 등기 수수료를 합치면 약 35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세금과 부대 비용이 총 8,886만 원, 즉 약 9천만 원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8억 9,600만 원, 8,800만 원, 약 9억 8,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진짜 투자금입니다. 그럼 이제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시죠. 은행에서 빌린 5억 9천만 원의 연 4% 이자, 연간 이자가 약 2,39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99만 원, 즉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내 돈 9억 8천만 원도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죠. 이 돈에도 똑같이 연 4%의 기회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연으로 3,940만 원, 한 달로 약 330만 원. 결국 내 돈이건 남의 돈이건 매달 이자 개념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약 530만 원. 이게 바로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낙찰 직후의 전체 자금 흐름입니다. 낙찰가 14억 9천만 원, 은행 대출 5억 9천만 원, 내 돈 9억 8천만 원, 그리고 월 530만 원 수준의 금융비용. 이게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이어서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수익성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얼른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고 계속 시청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 버튼 완료되었으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 세입자 18명, 배당 신청한 세입자가 14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합계 13억 2,500만 원, 월세 수입 227만 원. 앞에서 계산한 대로 낙찰가 14억 9,300만 원, 은행 대출 5억 9,700만 원, 그리고 내 통장에서 실제로 나간 돈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9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보증금이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입자 보증금 13억 2,500만 원으로 은행 대출 5억 9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이 7억 3,500만 원. 그럼 내 돈 9억 8,500만 원 중 7억 3,500만 원이 회수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묶여있는 돈은 9억 8,500만 원, 7억 3,500만 원, 2억 5천만 원. 즉 15억 원 가까운 건물을 내 돈 2억 5천만 원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이 2억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은행 이율 기준으로 연 4% 1년이면 1,0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83만 원. 즉,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가로 매달 약 83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럼 수익 쪽을 볼까요? 현재 월세 수입이 총 227만 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83만 원의 기회비용뿐. 결국 실제로 남는 월 현금 흐름은 227만 원, 83만 원, 약 144만 원. 즉, 내 돈 2억 5천만 원이 매달 144만 원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728만 원, 2억 5천만 원 연 수익률 약 6.9%. 게다가 이건 단순히 현금 흐름만 본 거고 건물의 시세 상승분은 전부 제 몫이죠. 예를 들어 시세가 16억 5천만 원만 돼도 단순 차익 1억 5천만 원. 2억 5천 투자해서 1억 5천을 벌면 자산 수익률이 무려 6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조는 돈이 일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은행 대출을 막고 내 돈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매달 월세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즉 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줄이고 월세로 이자 비용을 상쇄하면서 내 자본은 거의 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서울 중심 경매의 진짜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법원 조사에서 빠져있는 4세대와 공실 두 곳 모두 계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보증금 6억에 월세 6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남아있던 내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고도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며 보관합니다. 그리고 매월 월세 수익은 20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현실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보증금이 올라가고 월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3억 5천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뿐 여러분의 수익에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치된 보증금은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1주택자가 3년 보유했을 때와 법인이 낙찰 후 즉시 매각했을 때의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진짜로 얼마가 남는지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2-21번지 근린주택. 낙찰가는 14억 9,3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용,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제가 실제로 투자한 총금액은 9억 8,500만 원 즉 총 취득원가가 15억 8,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3년 후 현재 감정가 기준인 23억 3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순 차익은 약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이 1주택자로 3년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매각가 23억 3천만 원에서 취득가 15억 8천만 원을 빼면 7억 5천만 원의 차익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양도소득세율은 약 38%. 결국 세금으로 약 2억 8,4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세금 공제 후 내 손에 남는 순이익은 약 4억 6,700만 원 즉 내 돈 9억 8천만 원이 3년 만에 4억 6천만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47% 이게 바로 1주택자 3년 보유 기준의 현실적인 수익입니다. 두 번째, 법인으로 낙찰받아 바로 매각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대신 법인세 22%를 적용받습니다. 이 같은 금액으로 매각했을 때 세금은 약 1억 6,500만 원 결국 세후 순이익은 약 5억 8,600만 원이 남습니다. 즉 법인으로 즉시 매각만 해도 약 5억 8천만 원의 순이익 수익률로 따지면 약 60%에 달합니다. 결국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서울에서 리스크 없이 실질 수익률 5,060%를 낼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유해도 세후 4억 6천만 원 법인으로 즉시 매각하면 세후 5억 8천만 원. 이 두 가지 결과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입찰가가 낮을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 낙찰가와 세금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실전 수익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구조의 물건을 한번 제대로 잡으면 내 돈이 일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직접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은 서울권 실전형 레버리지 투자 구조의 정석입니다. 리스크는 오직 불법 건축물 해소를 이지만 수익은 명확하며 누가 계산해도 숫자가 반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내 돈 9억 8천, 세후 4억 6천을 벌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자산을 불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이 한 건의 분석이 그냥 단순히 한 건의 경매가 아닙니다. 이건 서울 중심에서 내 돈이 일하는 구조 즉 실전 투자자의 진짜 수익 구조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매는 감이 아니라 정밀한 산수 계산 구조입니다. 누가 봐도 숫자가 명확하고 누가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은 구조, 그게 바로 진짜 실전 경매의 본질입니다. 이 채널 실전경매 연구소는 단순히 물건만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낙찰받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권리 분석부터 입찰 전략, 세금 계산, 수익률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실전 기준으로 분석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구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찰 준비, 서류 검토, 낙찰 후 세금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큰 돈 버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